네, EBS는 고졸 마이스터들의 도전과 활약상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업교육의 현 주소와 남은 과제를 정리해봅니다. 배아정 기자, 지난해부터 오랜 시간 이 직업계고 학생들, 이른바 고졸 마이스터들을 만나왔는데요. 과거와는 교육 기조가 조금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는 이미 몇 년째 학과 재구조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실무형 기술을 제공하는 미래 유망 분야 고졸 인력 양성 사업도 전국에서 100개 가까운 학과가 참여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년에 100시간 이상의 실무 중심 훈련을 제공받고 교사들도 최신 기술과 이론을 다시 배울 수 있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과거에는 한두 명의 기술 명장을 만들어서 학교와 학과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AI나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장기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8개 학과 220명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올해 75개 학과 3,200여 명을 목표로 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이 시범 사업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초기에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최신 기술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난해부터는 K-테크 아이디어 챌린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신기술 관련 시제품을 만들고 특허 출원까지 준비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동급생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훈련기관의 전문가에게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회라는 목표를 준비하며 프로젝트형, 실무형 교육이 추가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고 폐과 위기에 처했던 학과들은 신입생 모집난을 극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교육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교육 과정에 더해 최신 실무까지 제공하자는 것이 정부의 최근 기조인데요. 실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훈련기관의 실무자들이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얼마나 자주 또 어디까지 피드백을 제공하는지는 편차가 있었는데요. 결국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들에게 피드백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멘토링을 받는 수준에서 나아가 기업에서 단기간이라도 인턴십 등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막 확대가 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개선할 점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이런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길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진로 지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산업기사 같은 이런 자격증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해당 업계에서 잘 종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 등 이렇게 다양한 소질을 길러주겠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원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학 입학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후에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 유망 분야 관련 학과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강화해서 학교의 자립도 돕고요. 훈련기관이 사업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 기관마다 편차는 없는지도 적극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 같은 이 교육 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최우선 목표는 취업이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난 교사들은 경기도로만 가도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 함께 실무형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산업계 트렌드에 맞춰 AI 관련 학과나 스마트 관련 학과로 학과 개편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현장에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또 얼마만큼의 인력 수요가 있는지 정확한 판단 없이 학과 개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나 대표적인 분야에서의 인력 추계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신기술 분야 모든 곳에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는 않은 만큼 더 촘촘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직업교육은 과도한 학벌 경쟁을 완화하고 또 우리 산업을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이 확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배아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